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법, 괄목상대, 제일부 칼만 쓸 줄 아는 무식쟁이, 마이너스 여몽의 콤플렉스와 오나라의 고민. 공부 좀 해라, 이 친구야.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나요? 일은 참 잘하고 성실한데 대화를 해보면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고 지식이 짧아서 더 중요한 순간에 말문이 막히는 사람 말입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삼국지 시대 오나라의 전설적인 장군 여몽입니다. 그는 용맹함으로는 둘째가라면 더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전쟁터에만 나가면 적의 목을 낙엽 쓸듯 쓸어버리는 진정한 무부였죠.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까막눈에 가까울 정도로 아는 게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나라의 황제 손권은 여몽을 아꼈지만 늘 걱정이 세상 같았습니다. 여몽은 참 좋은 장수인데 아는 게 없으니 나중에 큰 전쟁에서 머리 쓰는 적을 만나면 어찌할까요? 결국 손권은 어느 날 여몽을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몽 장군, 이제 칼만 휘두르는 시대는 지났네. 제발 책 좀 읽고 공부 좀 하게나. 바빠서 못합니다. 마이너스 현대인과 닮은 여몽의 변명. 여몽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폐하, 제가 군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지 않습니까? 말 위에서 먹고 자며 전쟁터를 누비는데 언제 한가하게 앉아 책을 읽습니까? 저는 그냥 칼로 대답하겠습니다. 익숙한 핑계 아닙니까? 우리도 늘 말하죠. 일하느라 바빠서 애 키우느라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자기 개발을 미룹니다. 여몽은 당시 오나라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네더러 박사가 되라는 게 아니네. 옛 성현들의 지혜를 배워야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법이야. 나도 바쁘지만 틈틈이 공부하고 있네. 이 한마디가 여몽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수군도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무엇냐. 이때부터 무식함의 대명사였던 여몽의 인생 역전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제2부 지식의 칼날을 갈다 노숙을 경악하게 만든 여몽의 대반전.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겠지 마이너스 노숙의 편견. 오나라의 대도독 주유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뒤를 이은 인물은 당대 최고의 지략가이자 선비였던 노숙이었습니다. 노숙은 학식이 깊고 인품이 훌륭했지만 그 역시 여몽에 대해서는 한 가지 확고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몽은 용감한 장수지만 아는 게 없어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무부일 뿐이다. 어느 날 노숙은 여몽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참모 중 한 명이 여몽 장군의 진영에 들러 인사를 나누시지요라고 권하자 노숙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칼 쓰는 법이나 묻고 오겠지. 하지만 예우 차원에서 노숙은 여몽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삼국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지적 대결의 시작이 될 줄은 노숙 자신도 몰랐습니다. 술잔 너머로 오간 날카로운 전략. 여몽은 노숙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여몽이 갑자기 노숙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도독께서는 지금 송나라의 유비와 국경을 맞대고 계신데 만약 유비가 변심하여 공격해온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노숙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대처하면 될 일이네. 전형적인 엘리트의 방심이었죠. 그러자 여몽은 기다렸다는 듯이 종이를 펼치고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독, 지금 유비는 겉으로는 동맹이지만 속으로는 형주를 차지하려는 야심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경로는 5가지이며 우리는 각각의 경로에 이런 복병과 요새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여몽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단순히 병법서를 외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세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 지형을 활용한 정밀한 전술, 그리고 적의 심리를 이용한 고도의 심리전까지. 노숙은 들고 있던 술잔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무식한 여몽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앞에는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어쩌면 자신을 능가할지도 모르는 거대한 전략가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나라의 여몽이 아니로다. 마이너스 괄목상대의 탄생. 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몽의 등을 두드리며 감탄했습니다. 여몽 장군, 내가 자네를 너무 몰랐네. 자네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그 무식한 여몽이 아니구만. 이때 여몽이 미소를 지으며 삼국지 최고의 명언 중 하나를 남깁니다. 선비가 사흘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때는 마땅히 눈을 비비고 상대해야 하는 법입니다. 고작 며칠 사이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는 노숙의 물음에 여몽은 그동안 자신이 겪은 고통스러운 공부의 과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말 위에서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잠을 줄여가며 옛 상현들의 지혜를 파고들었다는 것이죠. 노숙은 여몽의 어머니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여몽과 의형제를 맺기로 합니다. 오나라 최고의 치식인이 오나라 최고의 무식쟁이에게 완벽하게 굴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제3부 운명을 바꾼 지혜의 칼날 관우를 꺾고 전설이 된 여몽. 공부의 목적은 실전에 있다. 여몽이 책을 읽고 노숙을 경악게 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몽에게 공부란 단순히 지식을 뽐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무시하던 세상을 향한 증명이자 오나라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오나라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형주를 점거하고 있던 무신 관우였습니다. 관우는 용맹함과 지약에서 당대 최강이었고 오나라의 그 어떤 장수도 그를 정면으로 상대해 이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관우 역시 오나라 장수들을 쥐새끼라 부르며 철저히 무시했죠. 하지만 여몽은 달랐습니다. 그는 공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천하의 관우라도 그의 오만함이라는 틈을 파고든다면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다. 신을 속인 여몽의 낮춤과 꾀. 여몽은 관우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기막힌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는 스스로 병이 들었다고 소문을 내고 최전방 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임으로 이름도 없는 신참 장수 육손을 추천하죠. 관우는 비웃었습니다. 여몽이 겁을 먹고 도망갔구나. 후임자라는 놈은 핏덩이니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것이 바로 여몽이 공부를 통해 얻은 심리학적 전술이었습니다. 관우가 방심하여 경주의 수비 병력을 빼내 북쪽으로 진격하자 여몽은 즉시 행동을 개시합니다. 상인으로 변장한 특공대를 배에 태워 소리 없이 강을 건너는 백의도강의 기습. 관우가 자랑하던 철통 수비는 여몽의 정교한 각본 아래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결국 무적이라 믿었던 관우는 자신이 무시하던 무식쟁이 여몽의 덫에 걸려 생포되고 맙니다. 무력이 아닌 시력이 신의 경지에 오른 장수를 굴복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여몽은 이 한 번의 승리로 오나라의 영웅이 되었고 삼국지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각인시켰습니다. 공부가 한 인간의 운명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바꾼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현대인을 위한 최종 통찰 3일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몽의 괄목상대가 주는 마지막 교훈은 변화의 속도에 있습니다. 여몽은 사흘 3일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3일 만에 박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겠다는 결단은 단 3초면 충분하며 그 결단이 3일간 이어지면 사람의 눈빛이 변합니다. 과거의 나에 갇히지 마십시오. 여몽은 나는 원래 무식해라는 자기 최면을 깨부순 사람입니다. 당신의 학벌, 집안 배경, 현재의 직급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오늘 읽는 책 한 권, 당신이 오늘 새로 배운 기술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괄목상대하게 만듭니다. 편견을 즐기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합니까?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여몽처럼 상대를 방심시키고 한 방에 판을 뒤집을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얕잡아 볼 때 조용히 실력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그가 눈을 비비다 못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공부는 생존의 도구입니다. 여몽에게 공부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변화가 빛의 속도로 일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배우지 않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몽이 말 위에서 책을 읽었듯 우리도 출퇴근길에 점심시간에 잠들기 전 10분의 지혜의 칼날을 갈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인들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그 사람은 늘 그렇지 뭐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소리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몽의 지독한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사흘 뒤, 아니 석 달 뒤 당신을 아는 모든 사람이 당신 앞에서 눈을 비비며 물을 것입니다. 당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때 여몽처럼 멋지게 대답하십시오. 사흘이나 헤어져 있었는데 어찌 예전의 나로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인생 역정과 눈부신 성장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괄목상대하는 당신의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의 여정에 끝까지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